오늘 세 번째 시간에 들어갈 건데 저번 시간에 제어문 기초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제어문 구조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그 중에 루프만 공부할 거거든요. 오늘은 실제로 루프 어떻게 쓰는지 공부할 거예요. 루프의 실체가 무엇인지, 루프 어떻게 쓰는지 배울 거니까 루프를 다 아시는 것 같죠? 예. 하지만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루프가 ES6에 들어와서 다른 언어만큼이나 추상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단순한 루프밖에 지원 안 했는데 현대 언어들은 되게 풍부한 이 루프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지원할 수 있게끔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럴 텐데 차근차근 좀 완급을 조절해서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루프에 들어가기 전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인터프리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는 공식 용어로 인터페이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자바에 있는 인터페이스와 무관하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인터페이스를 또 고유명사로 정의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양키들의 프로그래밍 랭귀지 언어를 공부하면 그지 같은 게 일반 명사로 고유명사를 정의한다고 그랬죠. 그 인터페이스가 이 인터페이스가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도 일반 명사처럼 생긴 고유명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터페이스인데 자바에서 인터페이스의 의미는 따로 있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 인터페이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뭐에다 쓰는 건지를 먼저 짚어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의 루프가 구현되어 있어요. 자, 인터페이스를 공식 문서 에크마스크립트 공식 문서에서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터페이스라는 건 어떤 사양에 맞춰서 값과 연결된 속성 키의 세트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야? 어떤 오브젝트라도 인터페이스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고 반대로 하나의 오브젝트가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충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어려우니까 하나 만들어보죠. 테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볼까요? 저쪽 자리가 빈 거면 안 보이신 분 절로 옮기세요. 이쪽이 제가 가려서 안 보이게 돼요. 보통. 자, 그러면 여기다가 1번 정의대로 테스트라는 키를 가져. 인터페이스가 어떤 키를 가지라고 확정을 지은단 말이야. 그럼 얘는 테스트 키를 가져야 돼. 근데 이 테스트 키에 함수가 들어있을 건데 이 함수는 인자를 문자열로 하나 받아가지고 부울린 결과를 반환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적 언어에서 함수 시그니처 정할 때랑 비슷한 방법으로 정의하죠. 근데 정적 언어에서 함수의 시그니처에는 반환값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자바에서 함수의 시그니처를 정의할 때 반환값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바의 반환값은 공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바에서 오버라이드가 일어나는 조건이 함수의 이름과 인자의 형태가 똑같을 때 일어나요. 그래서 거꾸로 반환형은 자식 쪽에서 더 넓은 형으로는 정의할 수 있어요. 이거 공변이라고 그러거든요. 더 넓은 형으로 정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거꾸로 자바스크립트 인터페이스에서는 반환값의 타입까지 정할 수 있어요. 시그니처가 더 넓은 개념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보면 어떤 오브젝트가 테스트라는 키에 함수가 들어있는데 그 함수가 문자열을 하나 받아가지고 부울린 리턴해 라는 스펙을 정했죠. 요거를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를 테스트 인터페이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면 이 인터페이스를 지키고 있는 객체는 아마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테스트라는 이름의 키에 함수가 들어있는데 그 함수는 문자를 받아서 부울린 리턴해를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인터페이스는 정적 언어처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지만 문서에 기술되어 있어요. 그거대로 움직이라고. 근데 이 문서에 기술되어 있는 것만으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그대로 구현하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고 있어요. 구속력을 갖고 있어서 잘못 구현하면 에러를 냅니다. 테스트 인터페이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테스트 옆에 괄호가 있기 때문이야. 이 문법은요. ES6에서 새롭게 도입된 객체 리터럴에 도입된 문법으로 만약에 키에다가 펑션을 집어넣는 경우가 생긴다면 펑션과 콜론을 생략하고 바로 괄호를 쓸 수 있는 문법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테스트라는 키에다가 펑션으로 문자를 하나 받아서 부울린 값을 리턴했으니까 테스트 인터페이스를 준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마음대로 정해본 테스트라는 인터페이스로 인터페이스가 뭔지 체감을 해본 거고요. 자바스크립트 내부에서는 엔진 수준에서 이미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지금 배우게 되는 이터레이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배우게 되는데, 이때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작동하는 레벨에서 이 인터페이스를 감지하게 돼요. 인터페이스란 개념, 자바스크립트에서 인터페이스는 이런 거다. 어떤 키에 뭐 들어있는데 그게 뭐야?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배워볼 표준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이터레이터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터레이터라는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보면 첫 번째 조건, next라는 키를 갖고 있어. 두 번째, 값으로 인자를 안 받아. 인자가 없는 함수인 거죠. 근데 반환값으로 이터레이터 리절트 오브젝트를 반환해. 그럼 저때 이터레이터 리절트 오브젝트는 뭘까요? 쟤도 인터페이스예요. 쟤도 정의해야 되겠죠? 예. 이터레이터 리절트 오브젝트는 value와 done이라는 키를 갖고 있고, 이 중에 done은 계속 반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따라서 부울린 값을 반환한다. 가 다 포함돼서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의 공식 문서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만족하면 이터레이터인 거예요. 아까 테스트를 만족했더니 테스트 인터페이스를 지키는 테스트 객체였던 것처럼 요 조건만 만족하면 이터레이터 객체로 보고 있어요. 쉽죠? 네. 바로 요 정도에서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를 지킬 수 있습니다. next라는 키에 함수가 있는데 인자를 안 받았고 리턴 값으로 이터레이터 리졸트 오브젝트를 반환하고 있죠. value라는 키와 done이라는 키가 있는데 done이라는 키에 부울린 들어가 있으니까 끝. 요 정도면 이터레이터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별거 아니죠. 인터페이스가 시킨 대로만 만들어주면 돼요. 딱 그만큼만. 일부러 최소 사양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야. 딱 그만큼만 지키면 이 인터페이스는 지킨 거예요. 더 많이 지킬 필요 없다. 감이 안 와. 저 정도로는. 던이 펄스고 밸류가 1인 것만으로 이걸 왜 쓰지라는 정도의 감밖에 안 오니까 다른 거 하나 만들어보자. 데이터에 1, 2, 3, 4가 들어있는데요. next 함수를 보니까 자기의 디스점 데이터를 하나씩 next로 호출할 때마다 반환하고 싶어. 그래서 더는 지금 데이터의 랭스가 0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0이라면 true가 리턴되고 아니라면 false가 리턴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근데 우리가 next로 호출할 때마다 팝을 하나씩 때리고 있으니까 점점 랭스가 하나씩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까다 보면 언젠가는 랭스가 0이 돼서 던이 true가 돼버릴 거예요. 그럼 이 객체는 next를 호출할 때마다 하나씩 데이터를 까서 보여주다가 언젠가는 던이 true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 next 호출하면 처음에 value 4, value 3, value 2, value 1 value 1이 되는 시점에 다 까지 않았으니까 false인데 그 다음번에 하려고 하면 던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value 1 때까지 루프를 돌 수 있다. 대부분 따라오셨죠? 쉽죠?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제일 쉽습니다. 늘 그렇듯이 가장 쉬운 페이지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해 보면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를 지키면서 어떻게 우리가 넥스트를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감이 조금 더 잡힐 수 있죠. 그럼 이번에 이터러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배울 거예요. 이터러블이라는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심볼 이터레이터라는 키를 갖고 이 안에 함수가 있는데 인자를 받지 않고 오브젝트, 어떤 오브젝트? 아까 방금 앞에서 정의했던 이터레이터 오브젝트를 반환하는 함수가 온대. 백.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 아니지, 안 잊어버리셨죠? 이 객체. 이걸 반환하는 함수가 와야 되는 거죠. 이걸 반환해야 돼. 이번에는 누가? 얘는 이름이 그지 같은데 이름이 뭐죠? 이터레이터잖아요. 얘는 이터레이터 객체란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얘는 이터러블 객체란 말이야. 이터러블 객체는 이터레이터를 반환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터러블 객체는 이터레이터를 반환한다. 근데 이름이 계속 메멘토처럼 맨맨 두면서 이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데 이터러블 객체는 어떤 메소드를 간다? 심블 이터레이터를 가죠. 그렇죠? 그지 같지만 이게 이터러블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터러블은 심볼 이터레이터라는 메소드를 갖고 이 메소드는 뭘 리턴한다? 이터러블 객체를 리턴한다. 아니 이터레이터 객체를 리턴한다. 아 그지 같아.
자, 여기 새로운 심볼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심볼은 자바스크립트 ES6에 추가된 새로운 프리미티브 타입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값으로 인식된다는 얘기죠. 객체로 인식되지 않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타입 오브를 때려보면 넘버나 스트링이 나온 것처럼 심볼이라는 새로운 타입이 나옵니다. 이 심볼은 프리미티브 값이긴 하지만 객체의 키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객체 키를 문자열로 쓰려면 대괄호 사용하죠. 변수나 이런 거 쓸 때. 그렇죠? A 대괄호 문자열 A 하면 A에 있는 A 키를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대괄호 안에 심볼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볼 이터레이터를 쓴다고 그랬으니까 이 심볼은 대괄호를 통해서 호출해야 되겠죠. 실제로 객체 정의할 때도 대괄호를 통해서 정의합니다. 제 수업에서 ES6의 기본 문법과 기본 객체에 대한 설명을 이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ES6에 대한 기초 문법이나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시중에 수많은 기초 ES6에 나온 책들에 나오는 기본적인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커버하셔야 돼요. 제가 그걸 다루기에는 문법 설명하다 다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ES6에는 뭐가 있어 정도는 요 정도만 언급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 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교재 채우세요. 되게 많으니까 ES6에 기초하면 무지막지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굳이 설명해 드릴 필요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전 사용법만 알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이걸 만족하는 이터러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한 그대로죠. 심볼 이터레이터라는 키에 메소드가 들어있는데 인자를 받지 않았고 지금 뭘 리턴하고 있는지 잘 보면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를 준수하는 객체를 리턴하고 있습니다.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 안 까먹으셨죠? 넥스트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놈이 인자를 안 받고 value와 done이라는 키를 갖고 있는 객체를 리턴해. 이거 안 까먹으셨죠? 그 객체 리턴하고 있잖아요. 이터레이터 객체를 리턴하고 있는 이터러블 객체가 완성됐네요. 너무 최소로 썼다고? 상관없어요. 자바스크립트 인터페이스는 딱 저 스펙대로만 만족하면 무조건 그거를 만족하는 인터페이스를 봐줘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배웠냐면 이터러블과 이터레이터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루프 돌 때는 딱 보기에 넥스트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터레이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터러블이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백해서 잠깐 다시 백해서 보면요. 이터레이터만 있으면 얘는 한 번 루프 돌고 나면 팝으로 다 깠으니까 다시는 못 쓰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원본도 사라져버리고 루프도 다시는 못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데이터를 돌지 않고 여기서 데이터의 사본을 한번 만드는 절차를 가진 다음에 그 데이터의 사본 가지고 루프를 돈다고 생각하면 리셋만 하면 얼마든지 여러 번 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루프를 돌 수 있는 리셋 타이밍이 필요해. 그게 바로 이터러블인 거야. 이터러블한테 이터레이터 객체를 요청할 때 이터레이터 객체를 리셋하거나 새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루프를 돌 때 여러 번 루프 돌 때마다 루프를 위한 변수와 원본 데이터를 구분해서 이터레이터를 잘 구축하라고 이터러블이 한번 개입하는 거예요. 이터러블이 이터레이터를 요청하는 행위에서 이터러블 객체를 지금 새로 만들어서 리턴하고 있죠. 매번. 얘는 매번 새로 만들어서 리턴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것 때문에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리셋할 기회를 주든지 그래야지 루프를 여러 번 돌려도 객체가 안 깨지기 때문에 이걸 구현하라고 이터러블을 통해서 이터레이터를 얻게 돼 있다. 이 개념은 거의 모든 언어에 적용돼서 이터레이터라는 패턴을 이게 다 이터레이터 패턴에서 온 거거든요. 디자인 패턴에서 이터레이터 패턴을 준수하는 언어들은 대부분 이게 돼요. 되고 이거를 사용한 특별한 루프군을 같이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왜 이터레이터를 쓰지? 우리한테는 멋있는 ABC 언어에 for, while, do while이 있는데 왜 이딴 걸 쓰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들어야 정상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첫 시간에 배운 걸 기억해 볼까요? 스테이트먼트하고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있어요. 문과 식이 있었죠. 문은 뭐라고 그랬죠? 엔진한테 주는 힌트. 따라서 실행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익스프레션은 값, 메모리에 남아. 따라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고 계속 참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do, while, for를 쓰면 어떻게 되죠? 문이기 때문에 한 번 실행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두 번 다시 걔를 반복시킬 수 없다. 두 번 다시 반복시킬 수 없으니까 for문을 두 번 쓰든지 함수를 만들어서 다시 걔를 호출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루프를 식으로 바꾸고 싶어. 왜? 여러 번 재현하거나 중간에 멈추거나 아니면 이 루프하는 행위 자체를 객체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이 하나 말로 듣고서 봐야지 알아. 그래서 뭐냐면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현대 언어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문을 제거하고 죄다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존에 문만이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다 식으로 바꾸려고 그래. 값으로 바꾸려고 그래. 그래서 모든 문을 다 값으로 바꾸려면 일단 죄다 모든 문을 함수에 집어넣어버리면 함수를 우리는 값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그 함수 호출하면 문이 실행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 번 그 문을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잖아. 원래 문에 있으면 한 번 실행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노임 한 번씩 한 번 쫙 실행하고 나면 프로그램 다 종료돼 버린단 말이야. 근데 메모리에다가 함수에다 값으로 해가지고 메모리에 담아놓으면 몇 번이라도 다시 실행할 수 있다. 어떤 기본적인 플로우를 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마음대로 실행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한 기조화에서 보면 현대 언어는 문을 죄다 값으로 바꾸려고 그래. 그 문을. 그래서 여러분 디자인 패턴 깊이 배워오시면 나중에 보스격인 커맨드 패턴이라는 게 나오는데 커맨드 패턴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문들을 죄다 값으로 바꿔서 인보컬하는 데다 저장해 놓고서 인보컬 호출할 때마다 마음대로 문을 실행했다 멈췄다 되돌렸다 이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철학화에서 보면 포문하고 화일문을 뭘로? 식이나 값으로 바꾸고 싶어. 근데 얘는 특수하니까 커맨드 패턴처럼 일반적인 객체로 바꿀 필요까지는 없고 사실 커맨드 패턴은 이터레이터 패턴은 대체가 되거든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반복 전용에 해당되는 객체로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 이게 이터레이터 패턴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 왼쪽에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문으로 작성했을 때 루프가 보입니다. 배열에 1, 2, 3, 4가 있는데 배열의 랭스가 0보다 클 동안 계속 팝 때리고 보여주고 있겠죠. 이거의 결과는 아마 4, 3, 2, 1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루프를 잠깐 당연해 보이는 이 루프를 해체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 파일문을 안에 식이 계속 반복할까 말까를 판단하는 식으로 돼 있고 가운데에서는 반복할 때마다 처리해야 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당연해 보인다고 이 당연해 보이는 걸로 이걸 구성하는 거예요. 이터레이터랑 비교를 해보죠.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랑 이터러블 말고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 아까 넥스트 반환한 거. 그러면 얘가 반환하는 객체가 있고 요 넥스트 함수가 있고 요게 바로 이터러블이었잖아요. 그쵸? 아니 이터레이터였잖아요. 이 이터레이터가 저 파일문하고 어떻게 매칭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매칭된단 말이야. 계속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던이라는 건 뭐죠? 값으로 보고 있단 말이야. 나는 계속할지 말지를 이제 값으로 기록하겠다는 거지. 그 다음번엔 반복 시마다 처리해야 될 일을 마찬가지로 밸류로 표현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함수가 오든 뭐가 오든 상관없어. 어쨌든 밸류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물론 콘솔 로그의 결과는 여기에 있는 값 첫 번째 게 나오기 때문에 값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한 거죠. 그냥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 초록색에 매핑되고 이게 원래는 다 문이거나 문의 일부인 식이잖아요. 그걸 전부 다 이 기록 가능하거나 저장 가능한 값으로 바꿔주는 거란 말이에요. 반복 자체를 하지는 않아요. 뭐가? 이터레이터 객체와 넥스트에 나오는 이 객체가 반복 그 자체를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하진 않지만 외부에서 얘를 이용해서 반복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이 안에 반복을 할지 말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고 반복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셀프 디스크립션이라고 불러요. 내가 내 자신을 설명하는 거야. 백. 여기서는요. 내가 내 자신을 설명하지 못하고 문에 있는 내용이 나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문에 있는 내용이. 이거 문의 일부잖아. 이거는. 문이 루프를 어떻게 돌릴지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내 자신이 루프를 얼만큼 돌려야 될지 알고 있단 말이야. 스스로가. 따라서 지금 이 제어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의 정보와 자기의 주도권 하에 이 루프를 돌리고 있는데 얘가 그 정보에 대한 주도권을 들고 있으니까 반대로 다음. 여기에서는 얘에 의존한 루프밖에 못 돌리는 거죠. 얘가 다 갖고 있단 말이야. 더 반복할지 말지. 반복할 때마다 뭐 할지 다 얘가 알고 있어. 화해문이나 이런 애들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얘네들 뭐만 할 수 있다? 넥스트만 호출할 수 있는 거죠.
더 반복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것도 얘가 결정해. 안에 있는 값이. 그리고 반복할 때마다 뭐 할지 다 얘가 결정한단 말이야. 이게 바로 while 문을 쓰면 문을 실행하고 끝나지만 얘는 내재화되어 있는 자기 셀프 디스크립션을 통해서 얘가 다 반복을 처리할 때 몇 번이나 반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복 자체를 하진 않지만 외부에서 얘를 이용해서 반복하려고 그러면 반복에 필요한 조건과 실행을 전부 다 미리 준비해둔 객체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이터레이터 객체인 거예요. 이터레이터 리절트 객체가 나오는 거지.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반복 행위와 반복을 위한 준비를 분리해버렸죠. 그렇죠? 반복 행위는 직접 루프를 도는 행위라면 반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을 분리해서 누가? 이터레이터가 갖고 있단 말이야. 더 이상. 분리했기 때문에 이 값을 몇 번이라도 반복시킬 수 있는 거죠. 행위는 넥스트를 부르는 행위만 해주면 되거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복잡한 루프의 상태 조건이나 아니면 문을 실행을 다 거기서 다 빼버리고 얘한테 다 준비시키고 밖에서는 반복이라는 행위만 해주면 되는 거야. 오직.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여러 번 재현해도 이 객체가 안정적인 이상은 똑같은 루프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포문을 2번 썼는데 i 값을 제대로 맞췄을까?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여러분들한테 포문을 2번 시켰을 때 포문을 2번 똑같이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드물단 말이에요. 구구단 2번 돌리겠지. 피벗 테이블에 대한 합계열을 여러분들이 2번 성공적으로 포문을 짤 수 있을까? 저는 못 짠다고 봐요. 힘들죠. 루프가 그렇게 힘든 거란 말이야. 3차원 다변 방정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루프 2번을 제대로 짤 수 있다고? 한 번 성공하겠지. 그쵸? 하지만 얘라면 얘가 그거에 대한 알고리즘 다 하고 있으니까 몇 번이라도 반복해도 안정적으로 반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터레이터 객체를 사용하려는 이유예요. 우리가 문으로 루프를 돌리지 않고. 즉 문으로 성공하는 케이스는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거야. 2번째 똑같은 짓을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으로 루프를 돌리면 코드가 노이만 머신 규칙에 따라서 명령이 사라지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된다? 다시 명령이 기입돼야 된다니까. 그럼 2번 똑같은 명령을 만드는데 성공해야 되잖아. 사람이 코드로 2번 똑같은 루프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구구단이면 쉬워도 아까 말했던 엑셀의 피벗 테이블의 합계를 2번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루프를 구문을 작성한 게 그게 쉽지 않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한 번만 이터레이터 객체를 잘 짜면 몇 번을 반복시켜도 몇 번을 합산을 내도 언제나 똑같이 안정적으로 된단 말이지. 루프 문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개발자들은. 자, 그래서 이터레이터 객체가 어떤 의미인지는 그 정도로 살펴봤는데 지금 한 얘기가 어렵지만 계속 더 보면 좀 더 나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반복 처리기를 이용해서 이터레이터를 소비해보는 훈련을 해봅시다. 아까 말했듯이 반복을 위한 준비는 이터레이터 객체가 먹고 실제 바깥쪽 코드에서는 얘를 반복시키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행위와 상태를 분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행위 쪽도 우리가 짜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행위 쪽을 짜보자는 거야. 이터러블 객체가 들어오고 이 이터러블 객체가 반복할 때마다 해야 될 일을 함수 f로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우선 이터러블을 검증해야 되겠죠. 예. 이터러블 검증해야 되잖아요. 이터러블 어떻게 검증하죠? 심볼 이터레이터가 함수인지를 검사하고, 그쵸? 이 함수를 불러서 호출했더니 이터레이터를 받는 게 바로 이터러블의 정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안 되면 여기서 너 할 일 없어. 너 이터러블이 아니니까 나 여기서 털어낼 거야 하고 끝내면 돼요. 아니면 뭐 마음에 안 들면 쓰러 하더지. 뭐, 그쵸? 여기서 턴단 말이야. 첫 번째로. 이게 뭐냐면 이터러블을 검증한 거죠. 예전에는 이게 동적 데이터를 함부로 검증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이제 뭘로 보이세요? 아, 자바스크립트 공식 인터페이스인 이터러블을 약식으로 검증했구나라고 보이셔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하고서도 이터도 더 검증해야 되죠. 왜? 이터레이터 리절트 오브젝트인지 검증해야 되니까. 어떻게 검증하죠? in으로 value하고 던이인지 검증해봐야 되는 거죠. 원래는. 거기까지 귀찮아서 안 했어요. 어쨌든 이게 그냥 런타임 값 검사가 아니라 이제는 뭘로 봐야 된다? 자바스크립트 공식 인터페이스 검증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터레이터를 얻었어요. 이터러블로부터. 이터러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래서 그 다음번에 받아온 이터레이터 객체가 이터레이터 리절트 오브젝트인지 아닌지 한 번 더 검사하고 있는 거죠. 예. 만약에 얘가 이터레이터 오브젝트라면 넥스트를 호출할 수 있으니까. 그쵸?
넥스트로 찰 수 있으니까. 넥스트가 함수가 아니면 여기서 죽여버리는 거죠. 다음. 이제 루프로 도는데 루프 처리기를 잘 보세요. 얘 아무 일도 못하죠. 얘 아무 일도 못합니다. 얘는 그냥 돌린다라는 행위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두 화일 안에 true가 들어가 버린 거야. 무한 루프로 돌겠죠. 왜냐면 얘는 반복하는 거 외에는 아무 일도 할 생각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무 일도 할 생각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넥스트를 통해서 이터레이터 리저트 오브젝트에 있는 이 이터레이터 객체를 실제로 얻게 되잖아요. 이 v 값을 던이면 여기서 끝내면 되는 거죠. 예. 이제 얘가 한단 말이에요. 얘는 그냥 반복기일 뿐이야. 이게 똑같은 루프 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루프 문은 그냥 반복기일 뿐이야.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다 상실해버린 거죠.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돌려주기만 해다오. 이걸 제기함수로 짜도 상관없어요. 넥스트에 호출한 게 던이 아닐 때까지만 돌리는 제기함수로 짜도 별로 상관없단 말이죠. 던이 아니라면, 던이 펄스라면 일로 오겠죠. 그래서 F, 아까 이거 처리기 F라고 그랬잖아요. F한테 밸류를 계속 보내주면 되겠죠. 그럼 저 함수가 계속 넥스트 때마다 밸류 값을 인자로 받아가지고 함수가 계속 돌면 처리해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복돼야 되는 조건에 해당되는 값들과 반복기를 분리했더니 반복기 쪽에서는 그냥 돌리기만 하는 책임으로 확 줄고, 그렇죠? 나머지 상태 관리나 루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 이터레이터 객체가 가져가 버렸죠. 이건 이터레이터 객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몇 번이라도 이 루프에 성공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려운 루프를 짜지 않게 되는 거죠. 직접 루프를 이용해 보면 아까 만들었던 이터레이터 객체 똑같이 디스 리턴하고 얘를 준다고 하면 얘가 돌리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이름과 나름대로의 구조로 짤 수도 있어요. 단지 자바스크립트 표준이 있을 뿐이에요. 이제는 이러한 이터레이터 패턴을 구현하는, 이게 이터레이터 패턴이거든요. 이터레이터 패턴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자바스크립트 표준 스펙이 나오고 이걸 구현하는 공식적인 방법이 스펙으로 정의되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이터레이터를 구현해 왔다면 자바스크립트 표준 인터페이스를 맞춰서 이터레이터를 구현하시는 쪽으로 바꾸셔야 돼요. 예, 바꾸셔야 돼요. 왜 바꿔야 되냐? 언어의 혜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언어의 혜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든 루프 함수를 사용자 처리 반복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용자가 임의로 만든 제 커스텀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어떤? 이터레이터를 소비해서 루프 돌려주는 루프기, 간단한 루프 처리기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의 지원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내장 반복기, 즉 언어가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처리해주는 내장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이 기능을 그냥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단지 이터레이터에 대한 스펙만 충족해주면, 우리가 만든 모든 객체가 이것만 충족해주면 언어가 제공하는 이 문법적인 요소를 다 사용할 수가 있다. 첫 번째로 배열 해체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디스트럭처링이라고 부르는데, 스트럭처가 구조죠. 디스트럭처니까 스트럭처를 D한 거죠. 해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분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비구조화라고 얘기도 하고 막 여러 말들을 쓰는데 한국말에 적당한 말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영어 단어를 해체해서 보자면 디스트럭처링인 거죠. 스트럭처를 D했다는 거야. 부정했다는 거야. 그래서 배열을 디스트럭처링 했다는 얘기는 배열을 해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보면 아까랑 똑같은 객체인데요. 그쵸? 이터러블 객체 지금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쵸? 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생각하고서 심볼 이터레이터가 있으니까 이거 보자마자 이거 이터러블 객체라고 그냥 얘기해 버릴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인 거야. 표준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같이 통할 수 있게끔 된 거야. 아, 이터레이터 리절트 오브젝트를 반환하겠죠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 이터러블이죠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죠? 첫째 시간에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쪽 분야의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떤 단어를 명확하게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게끔 이해했냐에 달려있다고. 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터러블 객체를 보면 아까랑 똑같이 배열을 역순으로 4, 3, 2, 1로 넥스트 때마다 호출을 리턴해준 녀석인데, 얘를 배열 해체, 해체 구문은 일반적으로 할당 쪽에 써요. 변수를 선언하는 쪽에 쓰입니다. 변수를 선언하는 쪽에 쓰이는데
A는 이 배열에서부터 첫 번째 걸 얻게 되겠죠. 나머지를 모아서 B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A도 해체에 해당되고 점점점 B도 해체에 해당되긴 하지만 요거는 또 다른 구문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더 설명할 건데 A와 그 떨거주 나눌 거잖아요. 그럼 4와 그 떨거주 나눠서 나온다. 진짜로 확인해 보면 진짜 배열은 아니지만 이터러블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어의 지원을 받고 있죠. 그렇죠? 끄덕거리는 비율이 3분의 1로 줄었어. 아깝게 제일 쉽다고 그랬죠. 이거 왜 여러분들이 어렵게 보냐면 해체 구문을 처음 보셔서 그래요. 해체 구문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원래는 변수는 배열 리터럴 이렇게 오잖아요. A는 대괄호 1, 2, 3,4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요. 변수는 값이 온 거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집었다고 생각하면 배열은 값이 무슨 뜻이야? 배열은 값이 무슨 뜻이야? 이거 딱 보기에 배열로 보이죠? 이 점점은 둘째 치고 배열로 보이잖아요. 배열은 값이란 게 무슨 뜻이냐 이거야. 그러면 이 값을 이 모양에 맞춰가지고 분해해서 이 배열은에 들어가 있는 얘가 원래는 배열 쪽에 있을 땐 값이 되는 건데 이렇게 1, 2, 3, 4가 되는 건데 이 는의 왼쪽에 오면 얘가 바로 변수 이름이 된다. 그 자리에 있는 애를 그 변수로 삼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말하자면 가상의 배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넥스트 호출할 때마다 원소가 튀어나온 가상의 배열이라고 보면 얘 첫 번째 녀석을 A로 보고 나머지 애들을 합쳐가지고 B로 보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가 첫 번째로 리턴한 게 뭐냐는 거야. 첫 번째로 4를 리턴할 거란 말이지 여기서. 그렇죠? 그 이후에 나머지들은 언제까지 리턴한다? 던이 될 때까지 리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던이 언제까지 돼? 3, 2, 1 리턴할 때까지 계속 던이 그때까지는 던이 펄스기 때문에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이 3, 2, 1이니까 3, 2, 1 묶어서 배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A는 4가 되고 나머지는 묶어서 배열 3, 2, 1이 된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이런 배열은 존재하지도 않았잖아. 여기에 보면 얘가 연산을 통해서 내온 거지. 상관없다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은 이터러블이라는 규칙만 지켜주면 인터페이스만 지켜주면 언어의 지원을 그냥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언어의 해체라는 기능은 이터러블에 반응하는 거지 배열에 반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터러블 배열될 이유가 늘었네요. 언어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번엔 펼치기를 볼 건데요. 펼치기. 이 펼치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펼치기는 아까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왼편에 있지 않고 오른편에 있죠. 점점점이 왼편에 있지 않고 오른편에 있잖아요. 왼편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변수 이름으로 픽스되는데 값을 넣을 때 값을 해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 해체 같은 경우에는 얘를 해체해서 배열의 원소를 넣어버려요. 얘는 진짜 배열이죠. 값 쪽에 대괄호가 있으니까 배열 리터럴이잖아. 진짜 배열이란 말이야. 이 배열의 값을 채우는데 얘를 해체해가지고 배열에다 채우겠다는 뜻이란 말이죠. 의미가. 아까처럼 변수를 해체하는 게 아니라 변수를 해체되는 게 아니라 얘는 값을 분해해가지고 여기다 넣는 거죠. 이거를 펼치기라고 불러요. 스프레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왜 스프레드라고 부르냐? 배열 스프레드라고 안 부르고 옛날에는 이거밖에 없었어. 스펙이. 배열 스프레드밖에 없어.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당연히 이거인 거예요. 그럼 얘를 펼치면 우리 아까 객체 해체할 때 뭐 봤죠? 자동으로 인덱스 붙여주는 기능이 있었죠. 따라서 0, 1, 2, 3, 4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펼치기도 뭐에 반응하는 거다? 배열 같은 게 아니라 이터러블에 반응하는 거다. 이터러블에. 얘가 이터러블 객체가 아니면 다 죽어요. 이터러블이어야 돼 반드시. 이터러블이면 얘가 펼쳐가지고 여기다 넣어준다. 그렇죠? 이게 펼치기. 네,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 더 있었어. 자, 함수의 인자도요. 이렇게 펼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값을 펼친 것도 아니고 해체를 한 것도 아니죠. 함수의 인자를 펼치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여기에도 펼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펼치기 한 걸 펼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인자에 펼치기 한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펼쳐져요. 이터레이터를 받는 거죠. 나머지 중요한 거 없고 여기도 배열이 아니라 사실은 이터레이터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 귀찮은 이터레이터 형태로 우리가 원하는 객체를 만들면 이 모든 문법 지원 사항을 다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이 5가지 문법 지원 사항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배열이나 오브젝트를 써야지 이걸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터레이터만 만들면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어. 좋죠?
안 좋나? 예. 그래서 객체 만들 때는 좀 괴로울지 몰라도 사용할 때는 엄청 예뻐지는 거죠. 문법적으로. 문법이 다 지원하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자바스크립트 ES6 이후부터는 반복을 위해서 이터러블을 만든다. 끝. 5분 쉬고 하자. 구문은요. 이터레이터를 소비하는 건 이러한 특수 구문뿐만 아니라 정식 for of라는 구문이 생겼어요. 얘도 문이죠. 얘도 문인데 이 문은 아까 우리가 파일 true를 돌린 것처럼 반복에만 집중해주는 for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존의 for문과는 굉장히 다르다. 얘는 권한이 거의 없는 for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파일 true처럼 거의 권한이 없는 for예요.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루프 같은 함수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for of 구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for of 구문은 여기에 이터러블이 오고요. 이터러블은 결국 밸류 값을 리턴할 텐데 밸류와 던을 리턴하죠. 던은 얘가 알아서 처리하고 밸류만 추출해서 얘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문 안에서 그 부위를 사용할 수 있게끔 다 뒷정리를 해준다. 뒷정리 해주지만 여기 객체는 우리가 만든 이터러블 객체예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내장 객체 중에 이터러블 객체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배열은 있겠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의외인 거. 스트링. 따라서 for of 뒤에는 문자리 올 수 있어요. 생각도 안 해보셨겠지만 스트링의 스펙을 보면 이터러블 객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도 for of나 지금 말한 모든 해체에 해당 사항이 있어요. 해체하려고 마음먹으면 다 문자리도 해체돼요. 그래서 문자열의 캐릭터 at이라든지 서브 str 이런 거 안 쓰고 해체를 통해서 문자열을 손쉽게 앞에와 뒤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존에는 스플릿 빈문자열을 통해서 문자 쪼개진 배열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냥 만들어도 돼요. 예, 그냥 만들어도 됩니다. 그냥 배열 해체 점점점 str 해가지고 하면 바로 해체대에서 문자열이 원소로 들어가 있는 배열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신규로 출시되는 많은 API나 이런 애들 다 이터러블을 끼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터러블 인터페이스는 ES6 세계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오늘은 안 다루는데 아마 코드 스피치 이 기초문법 편에서 제가 동기 비동기를 준호야 여기서 다루냐 이 다음번 이번에 나오지. 이번에 나올 거야. 동기 비동기하고 블럭 넘블럭이 나올 거예요. 그거 이후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 어싱크 이터레이터라는 스펙이 있습니다. 이미 크롬에 다 구현되어 있어요. 공식이고. 어싱크 이터레이터는 더욱더 이터레이터를 발전시켜서 어싱크로 작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거든요. 그래 어쨌든 어싱크 이터레이터도 배울 거기 때문에 이터레이터는 요점이 이거야. 딸딸 외워둬야 된다. 딸딸 외워두고 이터레이터 사용되는 범위도 딸딸 외워두고. 예. 그래서 벌써 내장 반복 처리기만 해도 6종류가 나왔죠. 예, 6개 나왔어요. 이게 전부 다 이터레이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연습을 하나 해보죠. 제곱을 요소로 갖는 가상 컬렉션이라는 거 만들어 볼게요. 아까까지는요 그나마 데이터에 정적 어레이가 박혀라도 있었잖아요. 이제 아예 그런 것도 없이 알고리즘만 가지고 가상의 배열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걸 뭔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먼저 클래스 구문을 이용해서 클래스를 만들 건데요. 눈이 좋으신 분은 저 막 회색 글씨가 보이겠죠? 안 보이나? 예. 클래스 구문을 만들 때는요. 생성자를 컨스트럭터라는 특별한 키로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키는 예약된 키예요. 컨스트럭터로 생성자를 만듭니다. 생성자에 보니까 제가 맥스라는 값을 줬네요. 그래서 맥스라는 인자를 받아서 얘 맥스로 했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이 배열이 무한 배열이 되는 걸 막아주려고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없으면 고삐풀린 망아처럼 막 뛰어다니겠죠. 예, 그건 컴퓨터 죽이기 때문에. 우리 재미있는 얘기 해볼까요? 우리 이제 이미 프로그램은 일단 노이먼 머신에 적재되면 쉴 틈 없이 실행되고 우린 그 사이에 간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 쉴 틈 없이 우리가 적재한 명령을 실행하는 동안 꼼짝도 못하는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기 명령이라고 불러요. 동기 명령이란 한 번에 적재한 명령이 한 번에 쭉 실행되는 걸 말해요. 이 동기 명령이 실행되는 걸 관찰하는 게 바로 플로우예요. 근데 동기 명령이 일어나는 동안에 우리가 간섭할 수 없죠. CPU를 건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CPU를 못 건드리는 이 현상은 뭐라고 부르냐면 블로킹이라고 불러요. 블록, 넘블럭은 바로 여기서 오는 말이야. 즉 동기적인 명령을 실행하는 동안에 우리가 꼼짝도 못하는 걸 블로킹 당했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블로킹 당한 동안에는 CPU를 못 쓰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 다 중지된단 말이야. 걔가 다 CPU를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픽 처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네트워크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브라우저는 몇 초 동안 여러분들의 코드로 블로킹을 일으키는 걸 허용해 줄까요? 허용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이렇게 블로킹 걸어놔도 아무 소리 안 하겠죠? 루프 2억, 20억 번 뭐 이런 거 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루프 20억 번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는데 어쨌든 그런 루프를 걸어서 블로킹을 만들어내도 불평을 안 한다면 계속 블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CPU를 얘가 점유하고 있는 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켜요. 예,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블로킹하는 걸 브라우저가 봐주고 있을까요? PC용 브라우저는 보통 30초를 봐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계속된 브라우저 업데이트로 요즘은 20초도 안 봐줘요. 모바일에서는요. 크롬 같은 경우에는 크로니엄 소스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 있는 크롬과 PC에 있는 크롬이 완전히 소스 코드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20초 적용을 받겠죠. 그러나 안드로이드 OS는 5초 이상의 블로킹이 되면 앱을 중지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브라우저가 20초를 허용해도 소용없는 거죠. 5초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윈도우 10에는 제어권을 윈도우 OS가 들고 있거든요. 윈도우 OS도 15초가 넘기면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버리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블로킹을 걸 수 있는 범위는 5초 이내라고 보는 게 정상이겠죠. 문제는 5초 동안 블로킹 당하는 건 시간인데 시간 동안에 얼만큼 많이 일을 할 수 있냐는 뭐에 달려있죠? 여러분들 CPU 클럭 수에 달려있다. 이 클럭이 높으면 더 많은 일을 할 테고 클럭이 낮으면 더 적은 일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또한 CPU의 비트 수에 달려있다. 64비트 한 번에 8바이트씩 받으니까 더 많은 처리를 덩어리지게 할 테고 32비트면 그 절반밖에 4바이트밖에 처리 안 되니까 똑같은 클럭 내에서 더 적은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노이만 머신 구조 배우니까 대부분 다 이런 말들이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루프를 몇 번 건 걸로 초를 확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머신마다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어떤 애는 1억 번 돌렸는데 0.5초만 되고 어떤 애는 1억 번 돌렸는데 5분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 작업인데 CPU 성능 때문에. 근데 OS나 브라우저는 뭘로 측정한다? 시간으로 얘를 커팅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루프가 길어지면 블로킹으로 걸면 안 되는 거야. 이번 블로킹에서 놔줘야 돼 얘를. 그럼 1억 번의 루프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 블로킹에 놔줘야 되는 거죠? 1000번씩 끊어주면 되나요? 1000번씩 1000번 돌림 1000번씩 10만 번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루프가 끝나고 바로 루프가 시작하면 여전히 블로킹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이에 슬립을 걸어줘야 돼요. CPU를 잠깐 유유하게 놀고 다른 애들이 쓸 수 있게끔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는 이 행동을 뭘로 할 수 있냐면 프레임이라는 개념으로 하게 돼요. 프레임이라는 건 노드에서는 넥스트 틱을 부르는 거고 브라우저에서는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이나 셋 타임아웃을 부르면 돼요. 그럼 이번 프레임을 놓고 CPU를 릴리즈해서 딴 애가 쓸 수 있게 풀어준 다음에 다시 그 다음번 제어권을 얻었을 때 나머지를 처리하게 된다. 그래서 긴 루프들은 시간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 제약 때문에 루프를 상세하게 나눠서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긴 블로킹 타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자바스크립트만 긴 블로킹을 못 갖는 게 아니에요. 자바고 C고 나발이가 없다. OS가 더 강하기 때문에 OS가 쳐버린단 말이에요. 너는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쳐버려. 왜 이런 기조로 바뀌냐면 안드로이드가 여러분들 게임을 만들었는데 게임이 대규모 데이터 처리한다고 5분을 붙잡고 있어. 전화 왔어. 전화 못 받아. 이걸 허용할 수 있냐는 거야. 안 되죠. 전화 오면 그냥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겨야 된단 말이지. 혹은 문자 오거나 긴급 통화 오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OS가 프로세스의 이 권한을 굉장히 축소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OS가 탄생하는 거야. 요즘에는 다. 그래서 윈도우 10도 그렇고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iOS는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OS가 쥐고 있고 이 소프트웨어들은 그렇게 센 권한을 안 갖고 있어요. 마치 중국식 부동산 모델인 거죠. 땅을 샀으나 10년간 소유권만 얻은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야. 다. 얘게 아닌 거예요. 다. 옛날에 바이너리 C 코드들은 거의 머신 자원을 지가 독점한단 말이에요. 얘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블루 스크린 뜨는 거예요. 옛날에는 앱이 이렇게 강력한 거, OS를 죽일 정도로 앱이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앱 크래시 났다고 해서 앱만 죽지 안드로이드 OS가 통째로 뻗지 않잖아요. OS가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서 그래.
앱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축소된 거죠.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제한된 권한만 갖고 있는 앱만 개발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OS 돌 때 리눅스 같은 OS를 다시 깔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러한 세계에서는 우리가 엄격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루프를 함부로 길게 돌릴 수 없다. 루프를 함부로 길게 돌릴 수 없어. 루프가 뭐 이렇게 긴 게 있나요? 있죠. 캔버스에서 이미지에 그레이 스케일을 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캔버스의 픽셀들을 돌면서 그레이 스케일로 바꿔주는 필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죠. 이미지는 100 곱하기 100만 해도 많이 해요. 근데 100 곱하기 100이면 아이콘 사이즈밖에 안 되잖아. 여러분 프로필 사진이나 업로드된 사진의 그레이 스케일을 자바스크립트 걸었다고 생각해봐요. HD야. 1980 곱하기 1070 죽는 거죠. 1억이 넘잖아. 공이 4개잖아 이미. 그쵸? 공이 이미 4개잖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루프가 걸린다. 얘네들 한 번에 하면 죽여버려. 성능이 나쁜 기계에서 하면 OS가 그냥 브라우저체로 죽여버려. 넌 안 되겠다 하고서. 그렇기 때문에 루프를 분산해서 걷는 스킬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배우게 될 거지만 여기 맥스 있는 얘기하다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되는데 무한 루프를 돌면 곤란하기 때문에 맥스로 제어하는 습관을 항상 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루프 조건을 걸 때 좋은 습관은 무조건 리미트를 걸어두는 거예요. 아까 제가 커스텀을 구현했던 사용자 루프 함수를 보면 do while true로 돼 있죠. 이게 무한 루프 돌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준 이터레이터 객체가 나쁜 놈이면 무한 루프 돌다가 브라우저 죽일 거 아니에요. 걔가 제대로 던을 리턴하는 걸 못하면. 그렇죠?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true 옆에 and i는 7보다 작아를 무조건 거는 거야. 그리고 i는 바깥쪽에다 주는 거죠. 그럼 이 이터레이터가 사고 쳐도 7번 안에 죽을 거란 말이죠. 혹은 100을 걸어놓으면 100번 안에 죽을 거고. 무조건 이런 안전장치가 다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드는 루프에는 안전장치가 무조건 들어있어야 된다. 근데 이터레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루프에 대한 제약 조건을 다 누가 들고 있다? 이터러블 객체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터러블 객체가 스스로 루프에 대한 안전장치를 걸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깥쪽에서 걸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맥스를 넣은 건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다 1억을 넣든 2억을 넣든 어쨌든 제약을 걸어놔야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 무한 루프를 빠지는데 아무도 제어를 못하게 돼요. 이터러블 패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터러블 패턴을 쓸 때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얘가 던이 무한히 펄스가 되는 경우를 만들지 않는 거. 이거에 실패하면 앱이 수시로 죽거나 여러분 사이트가 수시로 죽거나 이래요. 이제는. 맥스가 봐서 맥스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터러블을 이제 구현하는 거죠. 이터러블 구현해서 리턴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함수와 함수의 스코프 클로저라는 개념이 어느 쪽으로 물어본 게 낫지? 없으신 분, 있으신 분. 반반이네요. 그렇죠. 자, 함수는요. 함수가 만들어진 시점의 바깥쪽에 있는 변수들을 캡처하는 기능이 있어요. 함수는 함수가 만들어질 때 함수의 바깥쪽에 있는 변수들을 캡처해서 마치 지역 변수처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 입장에서는 함수의 지역 변수도 아니야. 함수의 인자도 아니야. 근데 그 변수를 참고할 수 있어.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자유 변수라고 부른다. 이거를 free variable이라고 불러요. 내 지역 변수도 아니고 내 인자도 아닌데 함수가 이걸 참고할 수 있어. 이걸 free value라고 부른다. 바깥쪽에서 어떠한 이유로 얘를 참고할 수 있게 된 거야. 이 free value가 생성되는 원리는 언어마다 다 틀려요. 하지만 이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용어로 이걸 free value라고 불러요. free variable이라고 부르죠. 이 자유 변수를 함수는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메커니즘에서는 어떤 함수가 생성되고 있죠, 지금. 맞아요? 넥스트 함수 지금 태어나고 있는 거죠. 원래 있던 함수 가져온 게 아니라 이때 지금 새로운 함수가 태어나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 태어날 때 얘는 바깥쪽 함수 둘레에 있는 이러한 변수들이나 이러한 변수들, 여기 인자는 없지만 얘네들을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게 돼. 이 안에서. 얘 입장에서 보면 이 함수 공간 안에서 보면 함수는 원래 지역 변수와 자기 인자만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함수가 태어날 때 바깥쪽에 있는 애들을 쓸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유 변수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 자유 변수가 잡혀가지고 사용되는 닫혀진 공간을 클로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는 곧 클로저이기도 한 거야. 왜? 자유 변수를 가둬둘 수가 있으니까.
제가 첫 시간 말씀드렸지만 자바스크립트를 특정 버전으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나는 자바스크립트 엔진 레벨까지 잘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계속 바뀌어요. 엔진의 구조는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 원론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아, 자바스크립트엔 스코프 구조가 있는데 스코프 체이닝을 통해서 변수를 캡처해오고 뭐 어떻게 되고 이씨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작동 안 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으면 이거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 3.1 엔진 얘기야. 지금 그렇게 작동 안 한단 말이야. 그쪽 엔진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 계속 바뀌어. 매년 바뀌어. 얼마 전에 크롬 67에서는 새로운 함수 호출 실행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함수 호출이 급격하게 10배 정도 빨라졌어요. 완전히 다 갖다 버린 거지. 새로 만든 거지. 그렇죠?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스펙 문서 설명도 죄다 3.1 책들인 거고 인사이드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를 말하다, 자바스크립트 완벽 가이드, 노란 책 전부 다 3.1 얘기란 말이야. 지금 엔진 그렇게 안 움직여. 거기 깊이 파지 마.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 원론을 이해하는 게 나아. 함수라는 거는 원래 인자와 지역 변수만 쓸 수 있는데 그게 아닌 뭔가 쓸 수 있으면 걔는 다 자유 변수고 이 자유 변수가 갇히면 다 클로저란 말이지. 그냥 이런 걸 이해하는 게 나아요. 계속 바뀌어요. 제가 지금 ES6 엔진의 구조를 모르는 게 아닌데 설명 안 하는 이유는 내일 바뀔 거야. 모레 바뀔 거고. 소용없어. 소용없단 말이죠. 그래서 구현체는 계속 바뀐다. 이 안에서 보면은 얘는 함수가 지금 태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있는 이 자유 변수들을 캡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유 변수를 캡처해가지고 클로저에 가둘 수가 있어. 그럼 얘는 자기의 지역 변수를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캡처해온 자유 변수 2종을 쓸 수 있죠. 커서하고 맥스를. 그렇죠? 근데 저건 지역 변수를 캡처했기 때문에 언제마다 심볼 이터레이터를 호출할 때마다 제각각 다른 지역 변수가 만들어질 때고 그때마다 태어난 함수도 제각각 다른 지역 변수를 자유 변수로 캡처해두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치 뭐와 같다? 함수 호출할 때마다 인스턴스가 자기만의 필드를 갖고 태어나는 거랑 비슷하네. 함수형 패러다임에서는 인스턴스를 뉘로 때려서 만드는 대신에 함수를 생성함으로써 그때에 있는 자유 변수를 인스턴스의 필드처럼 쓰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내가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필드를 지정할 건지 아니면 함수를 생성하면서 자유 변수를 지정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다. 혹은 섞어 쓰거나 이렇게 클래스 안에서 다시 자유 변수 구문을 쓰거나. 이 두 개의 전환이 되게 자유롭단 말이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어. 고급 자바스크립트를 들어갔을 때 이 언어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자유 변수를 캡처하는 형태의 함수를 생성해서 인스턴스를 대신하기도 하고 혹은 정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이걸 다 갖다 버리고 다시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뉴텔에서 인스턴스를 만들기도 하고 이 두 개를 병행한단 말이죠. 그렇죠? 비단 자바스크립트만 그러지 않아요. 자바도 최근에는 람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하나의 메소드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람다를 사용하게 되는데 람다를 사용하게 되면 디스를 사용할 수 없게 돼요. 디스 바인딩이 람다가 만들어지는 순간 바깥쪽에 바인딩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상태는 못 써.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람다가 만들어지는 메소드 안에 있던 지역 변수를 캡처해서 자기 속성 인양 쓸 수 있게 된단 말이지. 단지 자바의 람다는 캡처되는 자유 변수가 다 컨스트야. 캡처해 쓸 수 있긴 하지만 변경은 못해. 그럼 그 언어의 특징인 거야.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자유 변수를 캡처해서 자유 변수를 바꿀 수도 있어. 자유 변수를 캡처해 왔는데 이 함수 안에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커서와 맥스를 읽는 것밖에 리드 온리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얘를 바꿀 수도 있어. 값을. 완전한 프로퍼티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패턴이 많이 쓰이고 자바는 상대적으로 덜 쓰이는 거야. 이 변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걔는. 스위프트 다르고 옵시 다르고 다 달라요. 이 비슷한 자유 변수와 클로저 시스템들은 대부분의 언어를 많이 갖고 있지만 작동 방법은 다 세세하게 보면 다 틀려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태어나는 순간 자유 변수 캡처링이라는 게 일어나고 그때 자유 변수들은 안에서 클로저 공간 안에서 변경도 가능해.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클로저 공간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얘는 다중 캡처도 가능해. 자유 변수의 공간을 이 레벨이 아니라 바깥쪽 레벨 N2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N2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바깥쪽 레벨을 인식할 수 있다. 이 안에서. 그걸 스코프 체인이라고 부르지만 스코프 체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용없고 자유 변수를 다단계, 함수의 다단계 껍데기에서 인식할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것 때문에
효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변수는 넥스트라는 함수를 만들기 때문에 일어난 효과로 마치 인스턴스의 필드처럼 쓸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커서가 넥스트가 올 때마다 증가하거나 할 건데, 그쵸? 그러니까 제가 커서라고 해놨겠죠. 얘가 맥스보다 크면 끝난 거죠. 이게 안전장치를 건 거예요, 제가.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도록. 그쵸? 그래서 던에는 처음에 펄스를 시작했으니까 계속 루프를 돌고 있을 텐데 이 순간 true가 돼버리니까 더 이상 루프를 못 돌게 돼요. 이게 끝이죠. 다음. 끝까지 설명할게요. 아닌 경우에는 커서를 하나씩 증가시켜 주겠죠. 밸류에는 뭐 넣어주면 된다? 커서를 2번 곱하면 제곱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곱근이 아니라 제곱이. 그쵸? 0일 땐 0일 테고 1일 땐 1일 테고 2일 땐 4가 나오고 3일 땐 9가 나올 거 아니에요. 커서만 있으면 이거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지. 무한 제곱 배열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마다 밸류 리턴하면. 그 다음에 리턴 디스를 하고 있어요. 아니 디스? 이거는 이터러블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터레이터 객체를 반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터레이터 객체는 넥스트처럼 뭘 반환해야 된다? 이터레이터 리절트 오브젝트를 반환해야 돼. 그 조건이 뭐였죠? 던하고 밸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얘는 아까 첫 번째에 뭐라 되어 있죠? 하나의 객체는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추정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이 객체는 이터레이터 객체인과 동시에 이터레이터 리절트 오브젝트이기도 한 거죠. 이터레이터로서는 넥스트를 갖고 있으니까 만족하고 있는 거고 이터레이터 리절트 오브젝트로서는 던과 밸류를 갖고 있으니까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디스 리턴하면 되는 거야. 매번 세 객체도 필요 없다. 효율이 되게 좋아지겠죠. 여러분들이 이터러블을 바라볼 때 그때마다 맨날 이터레이터 리절트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뉴 생성 비용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얼마든지 재활용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경우에 한 번밖에 안 만드니까.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는 이러한 커서와 맥스라는 상태를 캡처해서 자유변수 캡처한 걸로 해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디스의 던과 밸류는 이 객체 걸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이 리미트가 되는 속성에 해당되는 거, 오브젝트의 속성에 해당되는 건 그냥 자유변수 캡처에 쓰고 있는 거예요. 함수 만들어낼 거니까. 그렇죠? 이거 힘들다. 그래서 요걸 이용하면 우리는 실제로 존재도 하지 않지만 무한히 큰 제곱을 리턴하는 배열을 얻을 수가 있겠죠. 맥스로 제약이 걸린.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 이용하면 끝없이 A서부터 Z까지 문자를 토하내는 배열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끊임없이 거대한 서버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를 계속 반환하는 이터레이터도 만들 수 있겠죠. 비동기가 관여되니까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어싱크 이터레이터가 또 있어요. 어쨌든 비동기를 무시하고 보면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굉장히 큰 레코드 셋이 있으면 넥스트 호출할 때마다 계속 다음 레코드가 나오는 무한 배열도 만들 수 있단 말이지. 계속해서. 이건 지금 수학적 수식이라서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계속 레코드에 다음 걸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무한히 끝날 때까지. 걔는 던 조건이 뭐다? 더 이상 페이지가 안 남을 때까지겠죠. 걔만 이용하면 뭘 할 수 있다? 아까 말했던 그 5가지, 6가지 다 쓸 수도 있으니까 for of도 쓸 수 있고 rest도 쓸 수 있고 스프레드 쓰고 해체도 쓰고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만 구축하면. 그래서 지금 이 코드를 보시면서 이해하셔야 될 게 이터러블을 구축하는 건 형식적이거나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를 이터러블로 구축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지만 문법적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법적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실제로 새로운 n2의 뉴를 때려서 리미트를 5까지 걸고 해체를 해보면 0, 1, 2, 4, 9, 16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for of로 돌려도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원래는 더 빡센 샘플을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가 좀 아쉽죠. 이 정도 때문에 내가 이걸 만들어야 되나? 그렇지 않다. 굉장히 빡세질 수 있다. 그렇죠? 거기 빡세게 했다는 여러분들을 못 들을까봐 쉬운 걸 바꾼 거지. 그래서 이터러블 파워라고 부르죠. 그렇다고 해도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해도 저 코드량은 왜 코드량이 많죠? 쓸데없는 인터페이스를 준수하기 위한 장치가 너무 많아. 그쵸? 이걸 사용하는 쪽은 문법적인 요소로 많이 커버가 돼서 단촐하게 쓸 수 있지만 이걸 공급하는 쪽을 만드는 건 너무 그지같이 인터페이스를 지켜야 될 게 많아. 코드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많은가? 어쨌든 많다고 쳐요.
자바 같은 거에 비하면 훨씬 적죠. 걔네들은 이터레이터 만들려면 클래스 2개 상속해서 만들고 뭐 난리 쳐야 되니까. 그런 거보단 적지만 어쨌든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비춰보면 귀찮다. 인간의 귀찮으면 끝이 없으니까. 이것 좀 어떻게 줄일까? 그것이 제너레이터의 첫 번째 임무죠.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앞으로도 계속 배우긴 할 건데, 제너레이터는 한 3가지 정도의 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배우는 건 제너레이터의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용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이터레이터 제너레이터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제너레이터는 뭘로 작동하냐면, 우리가 이터레이터를 만들기가 너무 귀찮은 문법이 많으니까 이터레이터를 좀 쉽게 만들고 싶어 를 충족해주는 제공을 해준다. 제너레이터를 해준다. 아까 봤던 거 요거죠. 이거를 좀 쉽게 만들고 싶어. 이렇게. 이게 똑같은 코드야. 말이 돼? 이만큼 줄어요. 자,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쓰는 문법을 보면요, 특이하게도 펑션 다음에 곱하기가 와 있죠. 곱하기는 자바스크립트의 식별자 이름이 아니므로 곱하기 함수라는 건 존재할 수 없죠. 펑션에 띄지 않고 곱하기를 붙여야지만 제너레이터 함수 생성 키워드로 인식이 돼요. 사실은 이건 키워드는 아니고 리터럴이죠. 제너레이터 함수를 만들어내는 리터럴이에요. 리터럴 기억나시죠? 숫자 리터럴은 뭐다? 숫자를 만들어내는 최소한의 표현. 함수 리터럴은 함수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표현.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문자열 리터럴은 문자를 만들 때 쓰는 최소한의 표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터 리터럴이야. 제너레이터를 만드는데 이거보다 더 작은 표현은 없어. 그렇죠? 물론 없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시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있어요. 그런 게. 제너레이터의 상속자를 스니핑해서 빼내가지고 콜러블하고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터라는 개념이 존재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도하기엔 너무 빡세기 때문에 그건 안 할 거고. 자, 요 문법을 보면요. 요 문법을 보면 펑션 곱하기 하고 전 이름을 생략했지만 띄고 이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괄호 나오고 중괄호 나온 식으로 해서 제너레이터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제너레이터 함수는요, 제너레이터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터레이터가 만들어져요. 이터레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이터레이터가. 근데 제너레이터가 만드는 이터레이터는요, 동시에 이터러블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배열을 for 오브에 돌리면 돌아가거든요. 그럼 그걸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배열이 이터러블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배열은 이터러블이면서 동시에 심볼 이터레이터로 호출해보면 배열이 나와요. 배열 자체가 동시에 이터레이터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지만 아까 제가 만들었던 객체도 이터레이터이자 이터레이터 리조트 오브젝트죠. 그쵸? 근데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터러블이자 이터레이터 객체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 녀석이. 이터레이터이자 이터러블 객체이기도 하다. 얘는 제가 지금 만든 이 객체는 이터레이터이자 이터레이터 오브젝트 객체였단 말이에요. 근데 배열은 이터러블이자 이터러블인 객체. 즉 얘가 이터레이터라는 메소드 갖고 있지만 넥스트라는 메소드 갖고 있단 말이야. 배열은. 근데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터러블이 아닌데 이터레이터를 반환할 줄 알아요. 근데 제너레이터가 반환한 이터레이터는 반드시 이터러블이기도 해. 이걸 동시에 충족하는 뭔가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for of에다가 제너레이터를 넘길 수는 없단 말이지. 제너레이터 분명히 이터레이터 객체를 토해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이터러블만 받아주기로 했잖아요. 6가지 문법이 이터러블만 받아주잖아. 제너레이터가 하는 일도 이터레이터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터러블 객체가 하는 일도 제너레이터랑 똑같이 이터레이터 객체를 만들어내는 일이야. 근데 for of 뒤에는 제너레이터는 뭐다? 이터러블만 올 수 있어. 그러면 제너레이터가 만드는 for of를 어떻게 돌려? 걔는 이터레이터 객체인데 어떻게 돌려? 어떻게 돌리기? 걔는 이터레이터이자 이터러블이기 때문에 돈단 말이지. 대혼란? 내가 말했지. 아까 제일 쉬운 거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이터러블과 이터레이터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기억 못하고 계시니까 동영상 반복해서 보세요. 자, 그러면 얘는 이터러블이자 이터레이터 객체를 반환하는 녀석인데 주요한 기능은 당연히 이터레이터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이터레이터를 생성하냐면 특수한 구문을 통해서 이터레이터를 생성합니다. 예를 보면 일반적인 파이문이 들어있죠. 그리고 맥스는 제너레이터의 인자로 받았고요. 커서는 지역 변수로 선언을 했어요. 아예. 이렇게 되면 함수의
무슨 자유변수 캡처고 함수를 태어나고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냥 이 함수 호출하면 원래 지역변수와 인자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제어 흐름을 따르고 있어요. 함수의 인자와 지역변수를 사용해서 제어문을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동기와 흐름, 플로우를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짜고 있는 플로우 구조를 따르고 있는 거죠. 여기서 플로우 구조 중에 유일하게 특이한 점은 일드라는 키워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제너레이터 아니면 일드를 쓸 수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이 일드라는 구문은 뭐 하는 거냐면 일드를 호출할 때마다 마치 넥스트가 반환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즉 일드에서 커서 곱하기 커서를 보내면 이 시점에 잠깐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스펜션이라는 일이 생겨요. 서스펜션이라는 일이 생겨서 이때 잠깐 뭘 리턴하면 이터레이터 리절트 오브젝트를 반환하게 돼요. 그럼 요게 값에 해당되니까 여기에 지가 알아서 던을 붙여가지고 던 펄스로 해서 객체 만들어서 바깥쪽에 보내주고 정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녀석이. 그럼 바깥쪽에서 넥스트 호출할 때까지 여기 정지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여지껏 배운 폰노이만 구조에서 파일문을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데 얘는 파일문이 돌다가 여기서 멈춰. 심지어 그 다음부터 다시 돌아오면 여기서부터 실행돼요. 이게 서스펜션이라는 기능인 거야. 그러면 기억을 막 빨리 가면 첫 시간에 제가 자바스크립트는 문을 만들 때 문 하나를 레코드로 만들고, 그쵸? 스페셜 레코드를 이용해서 제어문을 반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도 다 레코드로 만들어져 있겠네요. 따라서 자바스크립트 엔진 실행기는 원래 레코드를 돌리고 있고 진짜 노이만 머신이 아니라 노이만 머신을 에뮬레이팅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이만 머신 이게 진짜 메모리 적재에서 돌아가지만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얘네들 전부 다 레코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레코드를 돌려주고 있는 가상 머신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일들을 하면 가상 머신 돌다가 멈춰. 레코드를 더 이상 실행 안 하고. 그걸 서스펜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언어에서 서스펜션이 지원되는 언어는 거의 아니다. 요즘 되게 많아요. 코틀린도 가상으로 구현했고요. 자바 자체는 안 되지만 코틀린 가상으로 구현하고 C샵이나 이런 애들은 원래 되고 파이썬 되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까지 여러분들의 이걸 만나기 전까지의 세상에서는 상식이 뭐다? 문은 중간에 멈출 수 없어. 그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문은 멈출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면 얘는 돌다가 여기서 멈춰. 한 번 넥스트로 호출할 때마다 여기 걸리는 거죠. 걸려요. 그러면 이 루프가 돌아가는 여기 계속 걸리다가 루프 조건이 해소되면 밑으로 내려오겠죠. 걸릴 때마다 바깥쪽에다가 리턴을 해준다. 뭘? 이터레이터 리절트 오브젝트를. 그럼 이걸 밸류로 삼고 던을 펄스로 삼아서 객체가 계속 바깥쪽에 리턴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요. 원래 함수라는 건 들어와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들어왔다가 나가고 다시 일로 들어와서 또 하다가 또 나가고 또 일로 들어왔다가 또 들어와서 또 나가죠. 그렇죠? 우리는 똑같은 문장을 여러 번 시킬 수 있는 함수 블럭을 전문적인 용어로 루틴이라고 불러요. 여러 번 반복하기 때문에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는 루틴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부르죠? 루틴은 한 번 들어와서 한 번에 쫙 실행하고 끝나는데 얘는 들어왔는데 여러 번 나갔다 여러 번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이거를 코루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 번 루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학수적인 용어로는 코루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함수는 학수적인 용어로 루틴이라고 부르고 코루틴을 지원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장치, 이만큼의 언어적인 장치가 이걸로 줄는 거죠. 문법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줄였을 뿐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지만 문법적으로 이만큼 줄여준 거야. 아까 우리 수동으로 구현한 루프기에 비하면 포오브는 그걸 다 줄여버렸잖아요. 그거 다 언어가 먹은 거예요. 어디 간 게 아니라 언어가 먹은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일드 구문과 제너레이터 문법을 씀으로써 이만큼의 코드를 다 얘가 먹어버린 거야. 싹 다. 심지어 얘는 함수야. 제너레이터 함수야. 따라서 얘를 사용해보면 사용하기 전에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여기서는 넥스트를 외부에서 메소드로 호출해서 그 다음 번 값이 나오게 돼 있죠. 근데 제너레이터는 넥스트라는 구문이 없으니까 스스로 파일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외부에서는 뭐만 할 수 있다? 고 스탑만 할 수 있어.
아까까지는 이터러블 이 시스템에서는 바깥쪽 루프 제어기가 넥스트를 호출함으로써 그 다음번 루프를 실행시키지 말지를 결정했는데 이제는 제어권이 더 줄은 형태의 코드를 짜게 됐단 말이야. 넌 이제 넥스트도 호출하지 마. 고스탑만 해. 네가 고하면 내 마음대로 돌다가 내가 여기서 토할게. 그 다음번에 네가 다시 고하라고 그러면 내가 그 다음번 일드까지 전진할 거야. 이제 사실은 의미는 똑같지만 작성하는 문법을 보면 문법 쪽이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됐단 말이야. 얘는. 의미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얘는 뭐냐면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한테 뭐 여우라고 대답할게 이런 코드란 말이야. 근데 얘는 뭐냐면 넌 나한테 그저 고스탑만 얘기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코드란 말이죠. 그래서 내용이 똑같고 작동이 똑같지언정 이 문법 체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문법에서는 상대방이 관여할 수 있는 게 넥스트를 호출해 주는 정도도 아닌 거야. 주세요. 그럼 주고 그 다음에 지가 하고 싶은 만큼 하다가 또 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화해문을 짜서 그렇지 그냥 제어문을 나열하고 일드 쓰고 나열하고 일드 쓰고 이런 걸 여기로 옮기려면 여기에 어마무지한 케이스를 바꿔야지만 된다. 어마무지한 케이스를 바꿔야지만.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드가 지금 루프 안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보면 일드를 제가 여러 번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일드 구간마다 하고 싶은 일을 얘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할 수는 있지만 제너레이터를 복잡하게 짰을 때 도저히 번역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어떤 미친놈이 번역합니다. 어떤 미친놈일까요? 바벨이 해요. 여러분들이 바벨에서 제너레이터를 쓰면요 어떤 일이 가공할 만한 일이 일어나요. 나중에 이 제너레이터 된 코드를 보고 있으면. 그래서 바벨에서 제너레이터는 사용 금지예요. 사용하시면 안 돼. 나중에 그냥 바벨 사이트 들어가면 왜 이쪽에 ES6 구문 쓰면 어떻게 번역되는지 나오죠. 네, 가공할 만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해보시면 알아요. 도저히 쓰고 싶으실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제너레이터의 원리를 보면 그렇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훨씬 더 얘가 더 많은 제어권을 가져온 거죠. 얘는 그나마 넥스트 호출할 때 반응이라도 됐어. 얘는 리액티브에 가깝단 말이야. 반응하기 때문에. 얘는 반응도 아니야. 제어권을 다 갖고 있어. 너는 오직 고스탑만 해라. 이거죠. 그렇죠? 문법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 그래서 쟤는 넥스트 호출할 때마다 반응하고 그 반응하는 조건을 내장하고 있다면 얘는 아예 고스탑에 대한 제어권 자체를 다 가지려고 그러는 식으로 문법이 기술돼. 두 번째로 던과 밸류는 일드가 한꺼번에 처리한다. 일드가 값을 리턴함으로써 일드하는 동안에는 다 던이 펄스예요. 그럼 던은 언제 true가 되는 거야? 더 이상 일드하지 않고 제너레이터에 빠져나올 때 던이 true가 돼요. 제너레이터의 마지막에 빠져나올 때 던이 자동으로 true가 된다. 그 전까지 일드하는 동안은 다 죄다 펄스야. 그렇죠?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어떻게 해서 이터레이터하고 대응하는지 본 거예요. 사용해 보면 제너레이터를 호출하면 이터러블이자 이터레이터인 객체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5를 어겼으니까 5개밖에 안 나올 테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제너레이터로 만들어내는 애는요 계속 루프를 돌려도 항상 새 것처럼 다시 돌아요. 0서부터 16까지, 0서부터 16까지. 원래 한 번 돌고 이 상태가 유지되는 건 맥스 값이 이미 5로 달려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루프가 안 돌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이터러블이자 이터레이터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변수 A에 잡고 A를 계속 루프 돌려도 똑같이 돈단 말이지.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배열도 똑같은 배열을 for를 몇 번을 돌려도 똑같이 돈단 말이에요. 얘가 이터러블이자 이터레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제너레이터 끝인가? 마지막 페이지인가? 페이지 봐봐.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이터러블, 이터레이터, 제너레이터의 관계고 제너레이터는 오늘 배운 거라도 꼭 복습해서 학습해 두세요. 제너레이터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굉장히 깊은 세계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실행기라는 패턴 배우고 뭐 여러 가지 패턴들 배워요. 비동기에 사용하는 뭐 제너레이터 패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걸로 넘어가기 전 단계니까 오늘은 뭘 배웠다? 제너레이터의 이터레이터 제너레이팅 기능을 배운 거죠. 네. 일단 이걸로만 써도 여러 가지 행복하니까. 행복하잖아. 저보다 이거 낫잖아. 그러면 큰 차이. 문법적인 요소의 의미도 차이가 있지만 더 큰 차이. 여기에는 상태에 대한 관리 요소가 스코프를 이용해서 자유 변수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필드로 얘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상태를 어떻게 관리한다? 지역 변수 갱신으로 관리한단 말이야.
훨씬 복잡한 구조물 없이 관리가 되잖아요. 지역 변수로 관리하니까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잖아. 그렇죠? 코드 짜는데 부담이 훨씬 줄어요. 이런 객체 구조물을 이용해서 복잡한 상태 관리를 이게 복잡하단 말이지. 왜? 여기 자유변수 캡처 쓰고 있는 거니까. 제가 이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쉬어보는 거지, 본인이 이 안에 넥스트에서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상태들을 관리할 방법을 찾지 않으면 얘를 쓰기가 힘든 거죠. 근데 얘는 그저 지역 변수하고 인자로 해결돼. 그 다음에 돌리는 것도 그냥 제어문으로 돌리면 되고 일드만 때려주면 돼. 훨씬 더 작성 부담이 준단 말이에요. 이쪽이. 그래도 바벨에서 쓰면 안 된다. 계속 바벨에서 쓰면 안 돼. 그래서 제너레이터와 이터레이터, 이터러블, 이터레이터 리절트 오브젝트, 오늘 배운 것들, 그렇죠? 기억하시고 복습하시고 반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